네, 지금 440명 정도 참석해 주셨고요. 일단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고 계속 들어오시면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는 저희가 녹화를 해서 유튜브 링크를 문자로 다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오늘 제가 설명을 좀 빨리 하더라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링크로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 수강 신청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심편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YG 캠퍼스 교육혁신팀에서 전자출결, 그리고 수업, 강의 평가, 수강 신청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정필입니다. 신입생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웨백스 미팅방 최대 수용 인원이 1000명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 들어오신 분들은 녹화한 뒤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저희가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추후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벌써 저희가, 네, 코로나가 벌써 3년째 지났습니다. 지났고, 저희가 2020년도부터 2021년, 22년 1학기까지 총 5개 학기를 비대면으로 저희가 수업을 거의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전면 대면 수업을 실시를 했고요. 모든 대학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네, 저희가 전면 대면 수업을 현재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저희가 웹엑스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뒤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 웹엑스는 여러분들 보강용으로 주로 쓸 겁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네, 앞으로 계속 보강용으로 저희가 쓸 거고요. 보강은 거의 모든 교과목이 다 있습니다. 보강이 저희가 학기 평균 한 1,500개 정도가 되는데 요거는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는 거는 먼저 웹엑스를 어떻게 쓰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를 겪은 뒤로 교수님들도 웹엑스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장 보강이 이제 계속해서 학기 중에 있을 거니까 일단 웹엑스를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웹엑스는 여러분들께 정식 라이센스가 지금 다 발급이 돼 있어요. 제가 이제 활성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끼리 비교과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멘토링을 하거나 이런 다양한 용도로 사실은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전자출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전자출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주부터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 바로 전자출결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이 전자출결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처럼 호명을 해서 출석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태깅을 하거나 인증을 통해서 전자출결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 결석으로 처리되고 불이익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설명을 좀 잘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수강 신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여러분들 OT가 있죠. 네.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오리엔테이션인 거고, 오늘은 제가 수강 신청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수업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명드리는 동안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별도 이 오리엔테이션이 다 끝나고 채팅으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일방향으로만 저희가 이 웹엑스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웹엑스는 지금 이거는 웨비나라는 프로그램이고 웹엑스는 수업에 쓰는 웹엑스는 쌍방향입니다. 여러분들 화면도 보이고 교수님들께 교수님들 화면도 이제 서로 쌍방향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수업에 활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제가 워낙 많은 인원이 들어오다 보니 일단은 제 얼굴, 제 화면만 보이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같이 보시고 네, OT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 좀 많아요. 이 PPT 페이지로 대략 한 60페이지 정도가 돼서 제가 빨리 넘어갈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갈게요. 네. 자, 먼저 여러분들 오늘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웹엑스 인증 방법입니다. 인증 방법이 아이디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번 골뱅이 동국.ac.kr 이게 아이디입니다. 네.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건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웹엑스는 수업을 위해서 저희가 보강을 위해서 쓰는 거고 유드림스가 있습니다. 유드림스도 여러분들 수강 신청하시거나 수강 신청 말고 뭐 시간표로 확인하시거나 뭐 프로그램 신청하시거나 이런 다양한 용도로 학사 정보 시스템으로 활용을 하시는데 유드림스는 아이디가 학번이에요. 근데 웹엑스는 학번 앞에 붙고 골뱅이 동국.ac.kr 이렇게 아이디가 됩니다. 자, 웹엑스 아이디는 학번 골뱅이 동국.ac.kr 네, 그걸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는 뭐냐면 웹엑스와 수업을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클래스는 여러분들이 원격 강좌, 온라인 강좌를 듣게 되면 전부 다 이 클래스를 통해서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네, 이 클래스 주소는 학교 메인 페이지에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상단에 링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eclass.동국.ac.kr 이렇게 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 하실 때는 유드림스에서 설정한 비밀번호 그리고 아이디는 여러분들 학번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클래스에 로그인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홈페이지에도 공지를 해드렸는데 절대로 웹엑스는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하시면 안 돼요. 네, 절대 회원가입하지 마시고 웹엑스는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학번 골뱅이 동국.ac.kr이라는 아이디가 저희가 자동으로 다 생성을 해놨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휴학하시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자퇴를 하시거나 이러면 아이디가 사라지게 되고 복학을 하면 아이디가 생성이 되고 학사 정보랑 자동으로 연계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신입생분들은 학적이 다 생성이 됐기 때문에 아이디가 다 자동으로 정규 라이센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인증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증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클래스 로그인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 클래스 로그인 하면 처음에 사용자 인증을 하라고 뜰 겁니다. 사용자 인증 초기 번호는 주민번호 앞 6자리입니다. 네. 그 6자리 입력하시면 인증이 완료가 되고요. 혹시나 웹엑스 접속하는데 아이디 패스워드가 생각이 안 난다. 패스워드가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하면 이 클래스에 다시 들어가시면 상단에 웹엑스 패스워드 변경이라는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그거 클릭하면 전에 비밀번호 모르셔도 그냥 비밀번호 다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웹엑스는 설치하는 법은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 크롬에서 검색을 하시면 설치는 아주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OS에 맞춰서 설치를 한 뒤에 확인을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원격 강의에 보강이나 이런 강의에 어떻게 참석하시는지, 웹엑스를 통해서 어떻게 참석하시는지 알려드릴게요. 주의하실 점이 제가 우리 지금 대학에서 쓰고 있는 웹엑스는 학사 정보랑 연동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이 학사 정보와 연동이 돼 있는 게 출결 사항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클래스를 통해서 웹엑스로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 로그인 하시면 수강 신청한 교과목들이 이 클래스 상단에 다 뜹니다. 그래서 그 교과목별로 선택해서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시면 이렇게 보강이 생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화상 강의 시작이라는 버튼이 있죠. 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출결 정보도 보이실 거예요. 출결 정보.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웹엑스에서 출결했던 정보들이 로그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들어가서 강의 목록 상단에 강의 목록 클릭하시고 그 해당 주차의 화상 강의 정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화상 강의 정보에 화상 강의 넘버, 그 다음에 강의 비밀번호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웹엑스 그 핸드폰 앱에서 그냥 바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 클래스에서 참여하기 버튼 누르면 들어갑니다. 이 강의 비밀번호를 외우셔야 되겠죠? 네. 적어도 이 화상 강의가 시작하기 5분 전에
네, 참여를 미리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출결 사항이 잘 등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5분 전에 참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클래스에서 화상 강의 참여를 누르면 이 페이지가 뜹니다. 페이지가 뜨고 미팅 시작을 누르면 미팅 비밀번호 입력한 뒤에 강의장으로 입장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미팅 시작 버튼을 누르셔야 되고요. 화면에 들어가면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이 웹엑스, 들어와 있는 웹엑스처럼 이렇게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채팅도 가능하고 쌍방향으로 이제 화상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들어갈 때 마이크가 음소거 상태인지는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면 음소거 상태거든요. 네, 그게 마이크가 꺼져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왜냐면 예전에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 채팅으로 남기는 질문은 제가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받을게요. 네네. 예전에 저희가 그 코로나 터지고 전체 비대면 수업으로 할 때 학생들이 마이크를 안 끄고 집에서 이렇게 사적인 대화를 했던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언론에도 나왔었고요. 네, 저희가 그런 일도 방지하고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본인은 인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네, 스피커를 꺼놓으면. 그래서 이 비대면 수업을 할 때는 꼭 마이크가 꺼져 있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발언을 할 때만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네, 채팅창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미팅 종료는 수업이 다 끝나고 교수님이 나가신 뒤에 미팅 종료를 하셔요. 그래야지 이 출결 사항들이 로그 기록들이 정상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네,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계속 넘어가네. 사이트 URL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핸드폰으로 앱으로 접속을 해보시면 사이트 URL 입력하라고 뜰 겁니다. 네, 뜨면은 밑에 하단에 보이시죠? donguniv.webex.com 동국 univ.webex.com 이렇게 입력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사이트 URL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뜨면요. 네, 그렇게 해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웹엑스 관련해서 장애가 발생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웹엑스가 제가 매뉴얼도 나중에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고 하다 보니 최적화 안 돼 있는 부분도 조금 있어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PC 환경에 따라서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고 되도록이면 매뉴얼을 먼저 좀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다음 전자출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당장 1주차부터 여러분들 출석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학기에 저희가 그 전자출결 앱에 새로운 기능을 넣었습니다. 기존에는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QR이나 NFC로 일일이 태깅을 해서 출결 처리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한 150명 정도 들어가는 강좌, 250명, 300명 들어가는 강좌는 줄을 쫙 서서 출결 체크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와이파이 출석이라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앱을 설치해 주셔야 되는데요. 스마트 동국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네, 스마트 동국. 스마트 동국이라고 검색을 앱스토어에서 하셔서 어플을 설치해 주시고요. 아이디 패스워드는 웹엑스랑 다릅니다. 웹엑스랑 다르고 유드림스 아이디 패스워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이디는 학번, 패스워드는 여러분들이 지금 신학번 조회하고 하면서 아이디 설정하셨을 거예요. 그 아이디를 쓰시면 됩니다. 이거 중요한 게 웹엑스만 동국.ac.kr 이런 아이디 형식으로 돼 있고 유드림스, 그 다음에 이클래스, 수강 신청 시스템까지 전자출결까지 전부 다 아이디 패스워드는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번, 패스워드 이렇게 입력을 하신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수강 신청하실 때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수강 신청 저희 시작하면 거의 1분 안에 다 끝나요. 모든 교과목들이 정원이 다 찹니다.
그래서 뒤에 제가 수강 신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때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다시.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를 모르시면 접속부터 헤매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이디는 학번, 비밀번호 여러분들이 설정한 비밀번호. 네. 전자출결도 똑같습니다. 그 앱을 다운받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시고요. 네, 앱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뭐 메뉴나 이런 기능들은 차근차근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거 네, NFC 설정하는 거 하고 그다음 위치 기반 서비스 켜는 거, 블루투스 켜는 거 이것도 꼭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선 연결 와이파이는 학교 와이파이로 연결을 하셔야 되고요. 네, 굳이 학교 와이파이가 아니더라도 마이파이 출석을 근데 하시려면 교내에 있는 와이파이로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아이폰도 마찬가지로 위치 서비스, 그 다음에 앱 여기에 권한까지도 네, 여기 다 설정을 해주시고요. 블루투스도 다 켜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전자출결 이 앱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실시간 출결 상황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저번 주에 출석을 했는데 결석이 돼 있다라고 하면 저희 모든 교과목 강좌 담당 교수님이 출결이나 이런 것들을 더 관리를 하시거든요. 교수님께 바로 다음 주에 찾아가셔서 전에 출석을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된 것 같다고 바로바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QR로 저희가 뭐 인증을 할 수도 있고요. 밑에 보시면 여기 터치 NFC 보이시죠? 네모난 상자. 이게 교실마다 다 붙어 있을 거예요. 네. 여기다가 NFC 태깅을 해도 되고, 그다음 QR로 인식을 해도 되는데, 한 번만 하셔야 돼요, 뭐든지. QR NFC 태깅을 하시던지, 아니면 와이파이 출석을 하시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와이파이 출석을 해주세요. 와이파이 출석을 했는데 안 된다 하면 태깅을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처리를 하면 출석 체크 완료라고 뜹니다. 그리고 교과목별로 여러분들 주차별로 몇 개의 결석, 몇 개의 출석 이런 것들도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네, 강좌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이상 전자출결을 마치고요. 자, 이제 수강 신청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당장 내일 희망 강의 신청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수강 신청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강 신청 사실 10시부터 시작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좀 계속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중고등학교랑 달리 대학교는 본인이 원하는 교과목을 다 수강 신청을 일일이 해서 학업을 설계를 합니다. 근데 원하는 교과목들을 못 듣게 되면 네, 그 한 학기가 상당히 좀 괴롭겠죠. 그래서 내일 희망 강의 신청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뒤에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어떤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 다 지금 검색을 해보시고 그리고 어떤 교과목이 본인한테 맞을지도 한번 강의 계획서 같은 것도 보시고요. 네. 그리고 시간표를 미리 짜본 뒤에 금요일 수강 신청에 임하시면 아마 시간표를 잘 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강 신청은 정말 시작하자마자 1분도 안 걸립니다. 전체 교과목 정원이 다 차는 게. 네. 그래서 꼭 요즘 유의하시고 수강 신청에 임해 주시고요. 자, 일정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실시간 OT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내일 희망 강의 신청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게 희망 강의 신청, 비고란에 보이시죠? 희망 강의 신청은 유드림스예요. 유드림스는 여러분들 학번 조회했던 화면 있죠? 네, 그게 유드림스라는 시스템입니다. 그 유드림스에서 희망 강의 신청을 해보시는 거고요. 희망 강의는 말 그대로 우리 학과, 그다음 교양 이런 부분에서 어떤 교과목들이 개설돼 있는지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내려보고 수강 신청을 해보는데 신청해서 시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만 조회를 해보시는 거고 실제로 수강 신청이 절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제가 말씀드렸죠. 본인이 원하는 교과목들을 찾으셔야 된다고. 내일 저희가 이번에 시간을 좀 많이 늘렸어요. 밤 12시까지로 늘렸습니다. 늘려서 총학생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여러분들 내일 OT 끝나면 아마 뭐 7시, 8시 정도 되실 것 같은데요. 그 뒤에 자택에 가셔서 유드림스로 꼭 해보셔야 돼요. 유드림스는 PC로만 됩니다. 네. 수강 신청은 모바일로도 가능해요. 핸드폰으로 가능한데 내일 하는 희망 강의 신청은 PC로만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드림스에서 하시는 거고 수강 신청, 24일에 하는 수강 신청은 수강 신청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내일 희망 강의는 밤 12시까지,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진행을 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수강 신청, 24일 당일 하루만 합니다. 왜냐면 월요일에 또 바로 일정이 있어요. 장바구니 수강 신청이라는 일정인데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수강 신청은 하루만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내일, 금요일에 수강 신청을 못 하신다. 그러면 수강 정정 때 하셔야 돼요. 3월 6일부터 9일입니다. 3월 6일부터 9일까지인데, 정정 때도 여석이 조금 풀리긴 해요. 근데 교과목마다 사실 다 다른데, 전공 다르고 교양 다르고 비율이 다 다른데요. 보통은 정정 때는 한 10%에서 20% 정도만 열려요. 근데 제가 왜 24일에 아침에 최대한 빨리 수강 신청을 여러분들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교양 교과목들, 거의 100개 가까이 개설이 돼 있는데요. 그 교과목들이 2, 3, 4학년들한테도 인기가 많아요. 그러면 그 말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1학년만 수강 신청하는 24일, 이날에 못하면 정정 기간 때는 사실은 전체 학년들과 경쟁을 해야 돼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A라는 교과목이 있는데 이 교과목의 정원이 100명이에요. 근데 인기가 많아요. 근데 저희가 먼저 2, 3, 4학년들은 수강 신청을 지금 했거든요. 여기에 정원을 예를 들어서 한 30% 정도만 풀어요. 그러면 나머지 60%는 50%가 거의 신입생 수강 신청 때 풀리고 10%가 정정 때 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한 경우는 교양 필수 강좌나 이런 경우는 거의 90%의 정원이 24일 요 당일에 다 풀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4일에 아침에 수강 신청할 때는 되게 쉽게 어떻게 보면 쉽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정 기간 때 넘어가면 수강 신청은 사실 경쟁이 상당히 심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24일에 꼭 수강 신청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정정 기간 때는 네, 3월 6일부터 9일까지. 이 수강 정정의 의미는 뭐냐면 1주차에 수업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모든 교과목. 그리고 본인이랑 정말 맞지 않다. 그렇다고 생각이 되면 수강 취소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교과목으로 바꿔서 신청을. 말 그대로 수강 정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간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정원은 10%에서 20% 정도밖에 열리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수강 취소 신청이 있습니다. 이 취소 신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취소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유의하실 점이 여러분들 최소 수강 신청 학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2학점인데요. 1학년들은 12학점이고 최대 수강 신청 학점은 18학점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수업을 들어봤는데 이게 맞지 않다고 해서 수강 취소 기간 때 3개, 4개씩 취소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한 2개 정도 취소를 했다. 그럼 6학점이 빠지는 거. 한 교과목이 보통 3학점이거든요. 그럼 6학점이 빠지는 건데 그러면 최소 수강 신청 학점 12학점은 맞추시겠죠. 근데 이런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4학년 되고 졸업할 때 졸업학점 맞추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18학점을 이번 학기에 수강 신청을 다 하시고 그리고 수강 취소 때 본인이랑 정말 이 교과목을 내가 들을 자신이 없다, 안 맞다 라고 생각이 되면 한 개 정도는 취소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3, 4학년 때 좀 더 많이 들으면 되니까. 네. 그래서 수강 취소 신청은 3월 말에 한다. 이거는 취소만 가능하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그인 비밀번호는 어, 초기 비밀번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G 생년월일 6자리 느낌표. 네, 이렇게 돼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디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이디는 학번.
비밀번호는 초기 비밀번호는 DG 생년월일 6자리 느낌표. 근데 여러분들이 맨날 쓰는 패스워드가 있잖아요. 각 사이트마다 개별적으로 쓰시는 게 있잖아요. 그게 빨리 지실 수가 있잖아요. 수강신청 로그인할 때 좀 편하게 쓰시려면 유드림스에서 미리 바꿔보셔도 돼요. 네, 비밀번호를. 아, 그리고 어, 지금 한 분 질문 주신 거 잠깐만 답변 드릴게요. 네. 그 지금 시간표에 보면 교과목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한두 개씩. 그거는 필수 강좌니까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교양융합팀이라는 교양 관리하는 부서에서 미리 수강 신청을 해놓은 거예요. 필수 교과목이고 학과 지정 교과목이기 때문에 미리 수강 신청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건드리지 마시고, 네. 자, 유드림스 학번 조회는 다 해보셨죠? 네, 신학번 조회는 여기서 유드림스라는 메뉴에서 하시면 되고요. 자, 희망 강의 신청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희망 강의 신청 유드림스에 들어가면 희망 강의 신청 메뉴가 이렇게 있습니다. 메뉴에 들어가셔서 희망 강의 신청을 하시는 게 그 교과목이 위에 지금 빨간 네모 보이시죠? 여기 보면 교과 과정 전공, 뭐 교과 영역 구분, 학과 이렇게 다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교과 과정을 전공으로 해놓고 여러분들 학과를 조회해 보시면 그 학과에 개설될 전공들이 쭉 나옵니다. 학수 강좌 번호라고 지금 보이시나요? 학수 강좌 번호는 보통 영문명, 영문 3개, 3글자, 그 다음 뒤에 숫자 3개, 다시 분반 번호 01, 02, 03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어, 보통은 한 학과의 앞에 학수 번호 영문명 앞에 3개는 똑같고요. 그 뒤에 숫자 3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제일 위에 보이는 BUD101-01 보이시죠? 여기에서 BUD 다음에 오는 숫자 1, 2, 3, 4 이거에 따라서 보통 학년을 구분합니다. 네, 그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교과목들을 조회를 해보시고 잠시만요. 네, 교과목들을 조회해 보시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교양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서 조회를 다 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수강 신청 시스템. 이거는 별도로 설치하시는 건 아니고요. 수강.동국.ac.kr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웹 기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되고, 수강 신청은 24일 10시부터인데 10분 전에 로그인 가능해요. 9시 50분에 로그인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로그인을 미리 하시는 게 좋겠죠. 팁을 드리자면 10시에 저희가 시작하잖아요. 재학생분들은 수강 신청할 때 네이버에서 서버 시간을 조회해서 보통 10시 딱 되는 순간 들어가시더라고요. 어, 저희가 수강 신청도 마찬가지로 서버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시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뭐 조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팁으로 알려드린 거고, 9시 50분부터 로그인 가능하고, 10시부터 그 수강 신청 프로그램 로그인 한 데에서 상단에 수강 신청이라고 뜰 거예요. 그 뒤에 설명드릴게요. 10시부터 정각에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바일로도 저희가 핸드폰으로도 10시부터 바로 신청 가능해요. 그래서 PC로 할 여건이 안 되시면 보통은 네, 모바일로도 가능하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속도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중요한데 한 계정당 한 개의 기기로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핸드폰으로도 로그인하고 PC로도 로그인 할 수 있나요? 질문하시는 분들 계신데 안 돼요. 한 개 IP로만 접속이 가능해요. 그래서 보통 재학생분들은 보니까 모바일도 되지만 PC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PC가 아무래도 마우스나 이런 것들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PC로 보통은 수강 신청을 먼저 하시고 그 뒤에 조금씩 바꾸거나 정정하거나 이런 것들은 모바일로 수시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제가 팁으로 알려드리는 거고요. 모바일은 네, 여기서 앱을 설치하셔서 네, 하시면 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바일도 수강 신청 웹페이지랑 똑같습니다. 메뉴는 여기 보시면 장바구니나 수강 신청 이런 것들 다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제가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장바구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작년부터
신입생들도 장바구니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 월요일에 실시를 할 건데요. 사실은 장바구니 재학생 여러분들이 2학기 때부터는 이제 수강 신청이 처음이 아니시기 때문에 장바구니를 모의 수강 신청 먼저 하고 그다음에 장바구니 신청, 그다음 수강 신청 이렇게 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학적이 막 생성이 다 되셨기 때문에 장바구니는 수강 신청한 뒤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강 신청 24일 당일에는 바로바로 교과목을 찾아서 수강 신청을 하시고요. 영역별로 조회해서 월요일에 수강 정정, 3월 6일부터 있을 수강 정정을 위해서 장바구니 신청을 한번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이때는 전체 재학생이 다 하는 장바구니 2차 신청입니다. 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수강 신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리지만 이거는 수강 신청이나 여러분들이 학업 이수하는 거나 교과목 정보나 이런 것들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수강 신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상세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은 수강 신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보시면 공지사항에 수강 신청 안내문이 있습니다. 안내문 안에 첨부 파일도 열어보셔야 되고요. 첨부 파일 안에 보면 페이지가 좀 많아요. 한 2, 3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교과목을 들어야 되는지 학과별로 다 달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OT 때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제가 책자를 다 나눠 드릴 거예요. 학교에 오시면. 요 학교 오시면 이게 홈페이지에 올라간 내용이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요 책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 파일에 들어가 있는 걸 인쇄해서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때도 중간중간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수강 대기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수강 대기제는 지금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은 할 일이 없을 거예요. 없을 거고, 여러분들 수강 신청할 때도 대기제가 적용이 됩니다. 대기제는 뭐냐면 말 그대로 수강 신청 정원이 100명이에요. 100명인데 수강 신청 정원이 다 차고 나서 101번, 102번, 103번 대기 순번을 부여받는 겁니다. 최대 15명까지 대기를 하실 수가 있고요. 주의하실 점은 이 대기를 걸리면 여러분들 수강 신청 학점에도 포함이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00번부터 101번, 102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만약에 한 명이 앞에서 한 명이 빠져나가면 101번이 수강 신청이 자동으로 바로 됩니다. 대기를 걸어 놓은 상태면 자동으로 바로 되는데 바로 될 때 수강 신청이 될 때 여러분들 최대 수강 신청 학점이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강 대기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한 걸로 학점은 인식을 하지만 실제로 수강 신청은 안 된 거예요. 그렇지만 대기 순번이 빠져서 여러분들이 뭐 대기수번 1번이었다가 수강 신청이 되면 자동으로 바로 수강 신청이 됩니다. 앞에 한 명이 빠지면. 그렇게 대기하는 거고, 교과목별로 최대 15명까지 대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강 정원 지연 반영 제도.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A라는 교과목에 정원이 100명이 차 있었어요. 100명이 차 있었는데, 한 명이 만약에 취소를 하면 한 자리가 생기잖아요. 한 자리가 생기는데 이 한 자리가 30분 뒤에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서 반영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가 수강 대기제나 어, 이 정원 지연 반영하는 거나 이 왜 하냐면 수강 대기제는 사실은 학생들 편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냥 계속 수강 신청 프로그램 보고 정원이 열릴 때까지 이렇게 지켜보는 게 아니라 대기 걸어놓고 그냥 대기 순번이 되면 바로 수강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대기 순번은 매일매일 지워집니다. 저희가 5시까지 수강 신청인데, 5시 지나고 나면 대기 순번은 지워져요. 그 다음날 다시 또 대기를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정원 반영 지연 이거는 3월 6일부터 할 겁니다. 정정 기간 때. 정정 기간 때 하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A라는 교과목에서
정원이 100명이었는데 한 명이 빠졌어요. 한 명이 취소를 했어요. 그럼 한 자리가 생기잖아요. 이걸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30분 뒤에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 수강 신청할 때 그 교과목 신청하는 옆에 보면 정원 반영 시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왜 하냐면 강의 매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게 조금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다른 대학들도 엄청 많아요. 우리 대학들도 예전에 많았고요. 온라인 강좌, 뭐 인기 좋은 강좌, 이런 강좌들을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빨리 해놓고 다른 학생들한테 파는 행위가 있었어요. 돈을 받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방지하고자 이런 걸 이제 도입을 한 거고요. 30분 뒤에 반영이 된다고 했잖아요. 정원이, 남은 정원이. 그러면 모두 갈 수 있겠죠. A라는 사람이 취소를 하면.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또 신청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런 식으로 정원 반영 지연은 운영이 된다. 그리고 수강 정정 기간 때 3월 6일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바구니에 대해서는 미리 설명드렸죠. 27일 월요일에 하루만 합니다. 하루만 하고 이거는 즐겨찾기라고 보시면 돼요. 수강 신청을 딱 처음에 로그인하고 수강 신청을 클릭을 하면 원래 재학생들은 장바구니가 제일 먼저 떠요. 장바구니 그래서 본인이 듣고 싶어하는 교과목들을 쭉 이렇게 정렬을 해놔요. 미리 정렬을 해놓고 수강 신청 시작하자마자 클릭 클릭 클릭만 하면 그게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수강 신청을 24일에 하고 나서 수강 정정을 위해서 이렇게 다른 교과목들도 들어보고 싶거나 하면 미리 즐겨찾기를 27일에 해보시는 거예요. 27일에는 전체 재학생이 다 하는 거고 장바구니는 따로 뭐 제한이 있거나 하진 않아요. 뭐 학년 제한이나 이런 것들은 좀 반영이 되겠지만 장바구니는 다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근데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거는 절대 수강 신청하신 게 아닙니다. 그것도 유의하셔야 되고요. 수강 신청을 하기 위한 즐겨찾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거는 저희가 수강 신청 안내문에도 기재가 돼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있고, 책자로도 나눠 드릴 거예요. 거기 보시면 지금 교육 과정별로 23학년도 교육과정은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을 졸업할 때까지 받는 겁니다. 2023학년도 교육과정 이수표. 여기 보시면 교양을 몇 학점을 최소로 들어야 되는지, 교양교육 몇 학점, 그 다음에 복수 전공을 할 경우에는 몇 학점씩 들어야 되는지, 졸업학점은 얼마인지 학과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과 찾아보시고 몇 학점을 들어야 되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거 나중에 제대로 못 챙기시다가 졸업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확인을 해보고, 아, 내가 이 영역에 몇 과목을 들었구나, 몇 학점을 들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조금 계산을 해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입생 수강 신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이 첨부 파일로 자세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꼭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전반적으로 이 시스템을 어떻게 이용하고, 그 다음에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지, 각 학과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교과목을 들어서 어떻게 졸업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 안내문 꼭 보시고요. 자, 야, 여기도 학과별로 이제 이수하는 거에 대해서 몇 학점, 최소 이수 학점이 나와 있죠. 위에 대학별로, 학과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번 학기에는 자아 명상 1, 그다음에 불교와 인간, 자기계발과 미래 설계, 의학계열 간호학과, 의예과, 한의학과는 자기계발과 미래 설계는 듣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아 명상 2는 2학기 때 개설이 될 거예요. 여기 이수식이 보면 1-1이 1학기, 1-2가 2학기입니다. 네, 그래서 자아 명상 1, 불교와 인간, 자기계발과 미래 설계. 이거는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의학 계열을 제외한 거의 모든 학과의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꼭 들으셔야 되고 아마 자기계발과 미래 설계는 수강 신청이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 지금 저희가 미리 수강 신청해 드린 거, 교양용합 대비해서 수강 신청 미리 한 거 바꾸셔도 돼요. 근데 다만 이게 정원이 정해져 있어요, 모든 교과목이. 왜냐하면 학과별로 지정을 해서 듣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굳이 취소를 하고 싶다. 취소하고 다른 학과 거를 들어야 되는데
그 학과 거에 여석이 없을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거는 빼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네, 자아명상, 그다음 불교와 인간은 1학기, 2학기 동일한 교과목이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못 들으셨다면 2학기 때 불교와 인간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불교와 인간은 동일한 교과목이 1학기, 2학기 개설되기 때문에 1학기 때는 정원이 빨리 차요. 그래도 걱정하실 필요 없이 2학기 때 들으셔도 됩니다. 네. 만약에 진짜 1학년 때 최선을 다해서 수강 신청을 해봤는데 못 들었다. 그러면 2학년 때 들으셔도 돼요. 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융합 글쓰기나 이런 것들도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 과목들도 보이시죠? 그리고 디지털 문해 영역의 교과목들, 네, 계열 교육도 들으셔야 되고, 교양 교육도 영역별로 1영역, 2영역, 3영역, 4영역 있죠? 네, 영역별로 3학점씩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최소 이수학점이에요. 네. 레벨 테스트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세한 내용은 교양융합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전공교 과목은 수강 신청할 때 뭐 여석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교과목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학과로 문의하셔야 돼요. 학과 또는 학사 지원 서비스팀으로 문의를 하셔야 되고요. 교양 교과목은 교양융합팀이라고 있습니다. 네, 교양 교과목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고요. 그다음 수강 신청 관련해서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 교육혁신팀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네, 그쪽으로 전화를 저한테 주시면 되고요. 네. 자, 요것도 네, 학과별로 네, 참고를 해서 필수 이수 교과목이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역별로 학점을 들어야 되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교양 교육 영역이요. 저희가 동국 교양교 과목에 동국 소양, 그 다음에 기초교육, 그 다음에 교양교육 이렇게 있어요. 교양교육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교양교 과목들입니다.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교양교 과목들이 개설이 되고, 동국 소양 영역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자아명상 이런 교과목들이 들어가 있는 말 그대로 동국 소양 영역입니다. 기초교육은 거의 대부분 영어 교과목들이나 글쓰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저희 희망 강의 신청 때 한번 더 교과목 리스트를 보시면 되고요. 자, 하단에 있는 거 설명드릴게요. 교양 교육에서 영역을 확인을 하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죠. 학수 강좌 번호라는 게 있다고 교과목별로. 앞에 영문 글자 3개, 뒤에 숫자 3개 있는데 그 앞에 제일 앞에 숫자. 네, 숫자 중에 3개 중에 제일 앞에 숫자가 1로 돼 있으면 1영역, 2로 돼 있으면 2영역.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영역은. 자, 요거는 네, 교수 자녀 간 강의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문제가 될 뻔한 적이 있어서 요거는 저희가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강 신청 학점. 1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최소 12학점입니다. 네, 그리고 4학년은 3학점이에요. 이거는 최저 이수학점이고요. 말씀드렸죠. 최저 이수학점이라 하더라도 지금 미리 18학점씩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4학년 때 취업 준비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때 또 학점을 꽉 채워서 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졸업학점이라는 건 130학점으로 정해져 있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잘 4학년까지 잘 이수하시려면 최저 이수학점까지 들으시라는 말이 아니라 최대까지 꼭 맞춰서 들으세요. 근데 수강 취소나 이런 거 할 때, 아, 이거는 정말 내가 못 듣겠다라는 거는 한 개 정도는 취소할 수 있어도 최소 15에서 18까지는 교과목 이수를 하셔야 나중에 졸업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최대 이수 학점은 18학점이에요. 만약에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 평점이 4.0 이상이다. 그러면 다음 학기 때 3학점이 더 부여됩니다. 이게 초과학점이라고 하는데요. 18학점에서 3학점을 더해서 다음 학기에는 21학점을 수강 신청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2월 학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18학점, 그러니까 수강 신청 끝났는데 내가 18학점에서 16학점밖에 신청을 못했다.
그러면 이게 차학기로 이월됩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 자세한 공지는 홈페이지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네, 일단은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수강 정원. 지금 이 교과목들, 이게 재학생분들한테 인기가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원격 강좌거든요. 사이버 강좌예요. 사이버 강좌는 이번 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이 14개가 있고, 정원도 보시면 신입생 정원이 제일 많죠. 네. 그래서 24일에 수강 신청할 때, 금요일에 수강 신청할 때 여러분들이 이 정원을 확인하시고 꼭 24일에 수강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 온라인 강좌들은 인기가 제일 많아요.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수강 신청 일정별로 녀석이 풀리는 걸 알려주는 표입니다. 홈페이지에도 공지가 돼 있어요. 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자아 명상, 그리고 자기계발과 미래 설계 이런 교과목들은 재학생들은 신청을 못했어요, 이때까지. 90%가 신입생한테 배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네, 교양교육 영역도 보시면 90%가 신입생한테 배정이 되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4일에는 신입생분들만 수강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정원이 제일 많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24일에 다 신청을 하셔야 돼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네. 지금 저희가 거의 1시간 정도 했는데요. 강의동입니다. 강의동. 네. 여기는 홈페이지에도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 가능하고 학교가 생각보다 넓어요. 한의학관에서 수업하다가 정각원 가려면 뛰어서 가야 10분 안에 갑니다. 네. 그래서 수강 신청할 때 강의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강의실 앞에 영문명으로 예를 들어서 A307이다. 그러면 A는 원효관이죠. 원효관은 여기 보시는 그 입구 쪽에 운동장 옆에 있는 취업지원센터라고 나와 있는 건물 있죠. 네, 여기가 원효관입니다. 원효관에서는 교양 수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인문 계열의 학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진흥관 보이시죠? 진흥관에는 상경 계열에서 수업을 주로 하시고요. 네, 그리고 그 옆에 백상관, 그 다음에 그 위에 조연관이나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미술학과 수업, 그리고 호텔학과 수업 주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한의학관에서도 교양 수업을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다 듣는 자아 명상 수업. 자아 명상 수업은 제일 위에 보시면 선센터 보이시죠? 선센터하고 그다음 왼쪽 편에 있는 금장생활관 법당. 네, 이 두 군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고 어, 본인 강의실을 확인하고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채팅글로 남겨주시는 건데 에타 여러분들 많이 쓰시죠? 에타는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공식적인 채널도 아니고요. 그리고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 번 틀린 걸 봤거든요. 에타는 믿으시면 안 돼요. 에타는 여러분들이 그냥 소통하는 공간인 거고요. 학교에서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자, 이제 수강 신청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 설명드릴게요. 학번, 그리고 비밀번호 설정하신 거, 그걸로 로그인 하십니다. 수강 신청 시작 10분 전부터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자, 들어가시면 10분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공지사항들을 확인을 먼저 해보시고요. 자, 수강 신청 시스템에 들어가면 네, 교과목을 조회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장바구니나 수강 신청한 것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검색 방법에서 여기서 학과나 이런 것들 전공, 교과 과정이 지금 전공 교직, 군사학, 동국소양, 기초교육, 교양교육. 제가 말씀드렸죠. 동국소양, 기초교육, 교양교육 이거는 교양교 과목이고 그 다음에 전공교 과목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회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과 과정을 바꿔서 조회도 해보시고 전공으로 두게 되면 여러분들 전공에 맞춰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계시던데 1학년
분들이 전공 신청을 할 때 막 4학년, 3학년 교과목을 재밌겠는데 하고 신청해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워요. 3, 4학년 전공은 학점 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거의 필수적으로 지정된 전공을 들으시고요. 전공마다 다르겠지만 1학년 1학기 때 전공이 개설되지 않는 학과도 있어요. 그럼 2학기 때 들으시면 되고요. 2학기 때 개설된 교과목들. 네. 그래서 수강 신청, 네, 화면에서 선택 조회로 먼저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장바구니를 못 하셨으니까 검색 방법을 선택 조회로 두시고 교과 과정 전공, 처음에 들어가면 전공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전공을 신청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신청 버튼을 눌러서 수강 신청이 밑으로 다 내려온 걸 확인하셔야 돼요. 내려가신 걸 확인하고 그리고 로그아웃 할 때 최소 이 수강 신청 몇 학점이었는지도 확인하고. 근데 간혹 그런 분들도 계시던데 이 팝업 창이 안 떴어요. 수강 신청 안 된 거 아닌가요? 이런 분들 계시던데 다시 로그인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밑으로 수강 신청 버튼을 눌러서 교과목이 이 밑으로 내려와서 수강 신청 됐다라고 뜨면 그냥 된 거예요. 그거는. 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네, 여기서 수강 신청 진행한다라는 거. 지금 단과대학별로 여러분들 수강 신청 관련 문의처 전화번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메모를 해 두시고요. 네, 수강 신청할 때, 어, 정원이 다 찼어요? 어떻게, 추가적으로 더 언제 열릴까요? 뭐 그런 질문들이나 아니면 떤 교과목을 들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재학생들까지 다 하면 거의 7천 명 정도가 수강 신청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서에 정말 사소한 것까지 계속 전화를 주시면 저희 업무가 거의 마비가 됩니다. 지금도 마비가 돼 있어요, 사실. 전화가 엄청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웬만하면 수강 신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먼저 보시고 그거를 찬찬히 읽어보시면 웬만한 궁금증은 다 해결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OT도 다시 한번 보시고 그렇게 되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편입생 분들 지금 계속 질문 주시는데 편입생도 똑같이 학과로 문의하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교양 교과목에 관해서는 밑에 770-2888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이 끝났고요. 여러분들 채팅 주신 거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해주시면 제가 답변이 조금 어렵고, 네. 하나하나씩 중간중간에 확인해 보면서 제가 답변 드릴게요. 엄청 많이 남겨주셨네요. 네, 지금부터 질문 주시면 제가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강 신청할 때 맞아요. 검색 조회로 해도 돼요. 아니면 교과목명으로 그 검색 조회에서 교과목명을 빨리 쳐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걸 수강 신청해도 되고요. 학수번호로 조회해서 수강 신청을 해도 됩니다. 네, 검색 조회가 어떻게 보면 제일 빠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편입생 분들은 편입생 관련 공지사항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안내 자료가. 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수강 신청이나 어떤 거 들어야 되는지는 학과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편입생 OT는 자료로 대체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학과에서 따로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수강 신청 프로그램은 로그인이 지금 안 돼요. 안 되고, 방금 말씀드렸죠. 수강 신청 시작하기 10분 전에 로그인이 된다고. 네. 맞아요. 지금 18학점은, 수강 신청 18학점은 교양 전공 다 포함해서 최대 18학점입니다. 수강 신청할 때 한 번에 신청하시는 거는 안 되고요. 클릭해서 신청하셔야 돼요. 네. 희망 강의 수강 신청에 뜨는 교과목이랑 수강 신청에 나오는 교과목이 같은지를 문의 주셨는데, 네, 거의 같아요. 근데 부득이한 경우에 한두 개씩 이제 저희가 전체 강좌가 한 1600개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한두 개씩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시간을 바꾸거나 할 때는 강의실은 상관없지만
수업 시간을 바꿀 때는 전체 수강생의 동의를 받으러 갑니다. 네, 그래서 동의를 받아서 바꾸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유튜브는 지금 저희가 웹엑스로 이렇게 제가 지금 녹화를 했는데 이게 녹화 파일이 생성되려면 적어도 한 5시간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아마 저녁 늦게나 이게 생성이 될 거고, 내일 오전에 제가 저희 주간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해서 유튜브 링크를 할 거예요. 그러면, 네, 늦어도 내일 오전 중에는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남겨주셔서, 잠시만요. 개인 강의 시간표 조회는 희망 강의 때도 가능하고요. 내일 희망 강의 신청하잖아요. 아침 10시부터. 네, 그때도 가능하고,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인에 가보시면 그 상단에 보면 시간표 및 강의 계획서 조회라고 메뉴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로그인 안 해도 조회는 가능합니다. 네,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맞아요. 수강 신청할 때 창 여러 개 띄우시면 이게 중복 로그인으로 다 로그아웃 해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한 개만 띄우시고 하셔야 돼요. 동일한, 그 기기도 한 개만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PC로 로그인 했는데 그 앱으로 또 로그인을 한다. 핸드폰으로. 그러면 로그아웃 해버립니다. 중복 아이디가 접속이 안 돼요. 네, 그 점은 꼭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음, 유드림스 관련해서 네, 맥북도 되나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유드림스나 이런 시스템 관련 문의는 유드림스 시스템 관련 문의는 770-2116으로 주셔야 됩니다. 저희 헬프 데스크가 따로 있거든요. 네, 거기에 선생님께 문의를 하셔야 돼요. 영어 레벨 결과는 네, 문의 주셨는데 이거는 교양융합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자, 이제 조금만 더 할게요. 모의 수강 신청, 모의 장바구니 문의 주셨는데, 신입생분들은 모의 장바구니 모의 수강 신청은 안 해요. 끝났어요, 이미. 내일 희망 강의 신청. 이게 모의 수강 신청이랑 똑같다 보시면 되는데요. 유드림스에서 희망 강의 신청만 하십니다. 그리고 희망 강의 신청 끝나면 금요일에 수강 신청. 네. 그 다음 월요일에 장바구니 신청. 이 장바구니는 수강 정정을 위한 장바구니 신청. 지금 뭐 봉사 관련 문의도 주시고 하시는데 무크도 아마 K묵도 질문 주시는 것 같은데 이건 주관 부서가 달라요. 네. 네, 제가 또 답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개강하고 주관 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미리 신청된 교과목은 수강 신청 때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지금 미리 신청돼 있는 거는 수강 신청 로그인하면 그 밑에 이미 내려가 있을 거예요. 신청이 돼서. 아이디 패스워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이디는 학번, 그러니까 수강 신청 프로그램 기준으로 수강 신청 프로그램 유드림스 E클래스 그다음에 전자출결까지 동일합니다. 아이디는 학번, 패스워드는 여러분들이 유드림스에서 설정한 패스워드. 만약에 패스워드가 생각이 안 난다라면 모든 것은 그 유드림스에 들어가셔서 아이디를 찾으셔야 돼요. 유드림스가 학사 정보 메인이라 보시면 되고요. 네, 그게 아이디 패스워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웹엑스는 보강용으로 쓰는 건데 그건 아이디 형식이 조금 다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편입생분들 질문이 많으신데 편입학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계세요. 근데 제가 오늘 여쭤보니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그 편입생 관련 안내를 올리셨다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질문은 여기까지 받고, 네,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고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관련 부서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1시간 동안 거의 뭐 400, 500명 가까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내일 OT 잘 하시고요. 내일 OT 잘 하시고, 수강 신청도 잘 마무리하십시오. 잘 마무리하시고, 제가 너무 두서없이 빨리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께 더 혼란을 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수강 신청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잘 기억하셨다가 수강 신청 다 원활하게 잘 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개강하고 학교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링크 영상은 내일 오전 중으로 최대한 빨리 올려드릴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